오늘은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있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사립 학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학당의 이름은 유경재로 이름이 지어져서 1723년에 조선왕조 경종 제2 3년에 맨 처음에 이곳이 아닌 서쪽 저 산 아래에 초가 유경재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. 설립을 한 사람들은 학동마을에 틀을 잡은 전주 제가 문중에서 맨 먼저 초가 유경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숙문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122년 동안 초가 유경재로 유경재가 운영이 되다가 집안도 많이 좀 번성해지고 이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해서 새로 1845년에 현재 이 유경재의 틀을 잡고 이 크게 확장 이전을 해 온 곳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유경재가 세워질 무렵에 8분의 그 장계자 그 명단이 있습니다. 유경재. 그래서 그 장계자는 학동에 당시 살고 있던 필자대의 할아버지들이 4분, 그 다음에 그 상리에 2분, 저 하이면 사곡 모래실이라고 하는데 그 모래실에 2분 해서 총 8분이 유경재의 장계 멤버가 그 유경재 보존의 문서에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. 올려져 있고 처음에 유경재가 이 좀 외딴 이 골짜기에 세워지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학업을 정진하는 그런 곳이나 또는 사찰 또는 뭐 서원 이런 여러 가지 이 교육이라든지 정신세계를 밝히는 그런 장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생활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이게 제사가 만들어져서 대부분 그렇게 지금도 가보면은 이 조용한 한쪽 골짜기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 이 골짜기에 초가 유경재가 세워져서 조금 넓은 이쪽으로 1845년에 옮겨오면서 이 제사를 그 당시에 이제 8분이 장계자가 된 것은 이분들이 다 조금씩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하이민 운흥사 옛날에 그 사찰에 보제루라는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퇴락해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찰에서 그걸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
민간인들에게 불화를 해가지고 그 제목이라든지 기하를 쓸 수 있게 했는데, 그때 그 사찰의 보제루 건물을 사서 그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그 기와하고 목재를 다 옮겨서 여기서 새로 그 목재하고 기와를 그대로 목재는 가공을 하고 그 기와는 그대로 처음에 다 이어졌습니다. 기와가 다 이어졌는데, 그 보제루의 현판도 대문간에 여기 그대로 끼워서 우리가 그 보제루 문흥사에서 복원하는데, 그 현판하고 이런 걸 우리 유경지에서 어른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대로 우리가 대가 없이 그 문흥사에 돌려드렸습니다. 2004년. 예. 당시에 보제루 그 복원 사업에 최 회장님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지만, 우리 유경지에서는 그 보제루 현판에 대한 어떠한 그 조건도 없이 그대로 사찰 물건이니까 돌려드렸습니다. 이 돌에 천도연이라는 글이 이렇게 음각이 되어져 있고, 이 천도연은 천도 복숭아의 이 의미를 가진 그런 이 방지, 이 연못인데, 이 연못 한 중심에 이 천도연이라는 이 돌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. 놓여 있고, 이 천도연의 그 천도 연못의 방지의 어떤 그 대부분의 그 의미는, 방지의 의미는, 이건 도학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용어 중에 신선이 살고 있는 이상세계를 그 방지의 한가운데 왜 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거나 꽃을 깎아놓은, 그거는 신선이 살고 있는 그런 참 이상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연못 가운데에. 그래서 이제 그 천도연도 우리가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둘러보면은 건물의 앞쪽이나 건물의 어떤 좀 넓은 집에는 그 건물 집 담장 안에도 방지가 있습니다. 그 방지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 그 동산이 있는데, 그것은 그 의미는 신선이 살고 있는 이상세계를 거기다 옮겨놨다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천도연은 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유실돼 버리고 엄청나게 좋은 연못이었는데, 이 돌만 구해서 이제 이 제사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. 근데 이게 천도연을 다시 복원하려면은 많은 자원이 들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멋있는 천도연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, 어떻게라도 조그마한 이 방지를 천도연을 한 개 복원해야 되겠는데, 이 천도연이 요 옆에나 내 생각에는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좀 파면은 안 되겠느냐. 앞으로 이 천도연도 유경재가 있다면은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유경재
안에 경내에 들어왔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세워졌던 이 기숙형 사립 학당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다 없어지고, 여기에 있는 유경재하고 그 논산에 있는 명제 윤정 선생의 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향에 내려와서 세운 종학원이라는 그런 학당이 있습니다. 제가 다녀본 중에는 이 기숙형 사립 학당 중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기하고 막 고성여기 유경재하고 두 군데 이상 제가 더 보지를 못했습니다. 보지를 못했고, 저기에 요즘 학제로 얘기하자면은 유치원부터 대학교 수준까지 학생이 그렇게 한창 많을 때는 한 100명 정도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모여서 이 공부를 하던 그런 이제 시설인데, 어린이들을 하고 가까운 데 사는 학생들은 중학생들은 가까운 데서 다니고,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나 요즘 뭐 얘기하는 대학의 과정을 과거를 보러 가려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여기 관리사에서 여기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, 이쪽은 이제 훈장 선생의 간사가 되고, 또 기숙사도 되고 급식을 하는 급식소도 되고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관리사는. 그리고 이제 저 본당에는 맨 오른쪽에는 이제 학장 선생님이 앉아서 왼쪽까지 한눈에 다 굽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왼쪽 방에는 좀 어리고 그런 이제 좀 학제가 낮은 학생들이 이쪽 방에 한 방 모이고, 그 다음에는 좀 이제 학년이 좀 높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또 오른쪽에 이쪽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전에 봤던 천도연은 이 유경재의 야외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거기서 이제 시회도 하고, 또는 그 학생들이 이 발표를 하기도 하고,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 둘러 앉아서,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여름에는 더위를 막을 수 있는 큰 이 수험수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런 곳이었고, 이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, 유경재라는 뜻은 영재를 길러내는 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새 같으면은 아주 그 영재 스쿨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원래 유경은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기르는 걸 유경이라고 그러는데, 그 유경재가 이 편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새겨져 있어서 당시 지금 내년이면은 유경재 창건 300주년이 됩니다. 이 제사가 300년 전에 여기에 참 이 황무지 비슷하고 그런 이 자리를 다 이렇게 걸어서 주변에는 농토를 개척해서 또 만들고, 이게 이제 학동이 1680년 무렵에
그 학무지에 그 입향가의 그 가족들이 틀을 잡고 개척을 하기 시작해서 80년에서 1723년이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한 40몇 년 이후에 이 유경제를, 초가유경제를 처음에 세웁니다. 그래서 그 초가유경제가 이렇게 120년 정도 지나서는 이렇게 큰 학당으로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학당을 세운 곳이 별로 없습니다. 없고 우리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산청 남사예담촌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면은 한참 뒤에 1900년도 초에 사양정사라고 하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이런 학당으로 세워졌는데,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은 그 이름도 사양정사라고 해서 그 연일 정씨들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을하고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큰 학당을 세운 그런 곳은 다녀봐도 별로 없습니다. 예. 없고 학당과 서원과 향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. 이제 향교는 공립학교지요. 서원은 큰 서원들은 이제 인류 사립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근데 향교, 서원 이런 모든 시설물이 다, 향교는 공자님과 사성, 그 다음에 막 여러 선생님들을 모신 재향을 하는 대성전이 있습니다. 향교에는. 그 다음에 모든 서원에는 그 서원을 있게 한 그 큰 어른의 위패를 모시고 그 제향하는 그 뒤에 사당이 제향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학당은, 유경제는 제향은 없고 공부만 하는 그런 시설로 지어졌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그 제향을 모시는 그 사당은 본당 맨 가운데 맨 높은 곳에 있습니다. 여기는 학당 그 제사 외에는 다른 건물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하면은 하이면에서도 왔습니다. 하이, 상리에서도 왔습니다. 그럼 여기 이제 황님하고 그 하이하고 상리에서 온 사람들은 한번 오면은 한 열흘이나 한 보름 만에 집에 갔다 오고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여기 기숙도 하고. 근데 저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다 온돌에 불을 지펴서 이 안에 구들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다.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서 기숙을 할 수 있는 것도 몇십 명이 충분히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학위 시습이라고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가 있다가 해방 이후에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 교육 시설로서는 이걸 마감합니다.
마감하고, 해방 일제시대 때도 그 집안에 그 돌아가신 분들이 어릴 때에 학교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. 있고, 이게 이제 6.25 전쟁 때요. 하일 초등학교가 그 접수가 잘 못 돼가지고 아군 폭격기에 의해서, 전투기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소실됐습니다. 하일 초등학교가. 하일 초등학교가 다시 교사를 세우는 데는 한 4년, 5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, 그 기간 동안에 이 초등학생들은 어디 뭐 마을 해관이나 뭐 이러면은 또 그늘나무 이런 공부하다가, 여기가 이 4, 5, 6학년 정도 되는 좀 나이 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이 학교가 그 초등학교를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업을 몇 년 동안 했던 게 어른들의 그 이야기에 있습니다. 큰일 많이 하셨네. 아니, 그건 좀 우리가 많이 한 게 아니고, 이거는 역사는 증명하게. 학교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, 문중에서 이제 그 학교를 빌려주고, 여기는, 유경제, 보존회라고, 이제 그 장계 유경제를 세운 그 할아버지들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해본 자격이 있습니다. 예. 사연이 상당히 깊고 역사가 깊은데. 그래서 고성에서도 이 유경제만한 학교가 없습니다. 없고, 그 고성에서는 이제 걸빵 숙자를 써. 걸빵이라 걸빵. 어숙이라는 게 일본식 그 이름이거든요. 일본에는 서당이는 안 그러고 어숙이라고 써요. 어숙. 그 이제 어숙이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일제 이제 뭐 을사 보호조약 그런 시기를 전후해서 이 어숙이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이 반촌 이런 백만들이 사는 고차기에 어숙이 생겨났습니다. 어숙이. 좀 가르치는. 예. 지금부터 한 100년, 100년에서 110년 그 전으로. 그럼 가르치는 학생은 몇 명 정도? 그 당시에 어숙이라는 게, 그래, 이제 내가 서당 선생이 그 어숙의 의미는 이런 우리 전통 사회의 서당이나 향교나 서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,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반상이 있어가지고 그 미는 거기 공부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. 양반들만 공부하고. 예, 양반의 후손들만 학교 이 책보따리를 들고 서당에 갈 수 있었지. 일반인은 못 갔대요. 미는 못 갔습니다.